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요? 저를 비웃는 떡락충들의 비웃음 소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지는데 왜 방송을 계속 하느냐?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은 왜 전하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계속된다. 저야 비트코인 3,000달러 찍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 상태 극단적 공포까지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조차 없이 지지선이 다 뚫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어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비농업 관련된 일자리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뚜껑을 딱 까봤더니 전문가 예상치 고용 수치를 16만 1000명으로 보고 있었는데 발표는 이에 못 미치는 14만 2000명 고용 증가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실업률이 4.2%로 떨어졌다라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해당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봤더니 마찬가지로 형편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풀타임 제대로 된 직장은 43만 8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리해고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죠. 반면에 파트타임 알바자리 같은 경우는 52만 7천 개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노동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노동부 얼마 전에 숫자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통계 조작이 또 드러났습니다. 6월 달에 원래 일자리 늘어난 게 17만 9천 개라고 발표를 해놓고 수정해가지고 11만 8천 개로 떨어뜨렸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11만 4천 개가 늘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면서 8만 9천 개로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부렁을 일삼고 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준 측에서도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면서 금리 인하 폭까지 늘리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 나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3일간의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댕이를 그냥 확. 야, 이거 미국 시민들을 너무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닌가. 개돼지도 승진하면 무는데 말이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확률이 0.25% 내릴 확률을 넘어섰습니다. 52% 대 48%. 과연 연준은 0.5포인트 내릴 것인가 0.25% 내릴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떡나가고 있죠. 원래 해당 발표 나왔을 때 상승하는 듯 했었으나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쫙쫙 빠지며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마이너스 2%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한때 크게 빠졌었다가 지금 반등을 하면서 101.21포인트. 비트코인도 같이 슬라이딩 53,667달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33달러. 진짜 속된 말로 계속해서 피똥 싸고 있는 투자자들. 어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을 공격하는 대신 감싸 안겠다. 그동안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그런 규제들을 하나둘씩 철폐하면서 암호화폐 및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 물론 시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은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같은 경우는 이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미국 전 대통령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 모인 행사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면은 정말 놀랍다. 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주요 정당에서도 비트코인이 당당히 언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펀더멘털 자체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공약이 나올 줄이야. 미국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겉과 속이 모두 까마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까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랄슨, 아직도 게리 겐슬러와 소송 난장판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 게리 겐슬러와 한 배를 탔다라고 알려진 게리 겐슬러를 나중에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까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자, 글쎄요. 본인의 선택이긴 하겠지만은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오히려 좋아한다. 이런 거를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곤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지지하지만은 또 리플사의 법률 전문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에게 30만 달러 정치 기부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혼잡하게 돌아가는 미국의 정치 상황. 자,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량의 자금 또 빠져나갔습니다. 2억 1116만 달러. 매매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 말 맞다나 지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20% 정도가 기관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순유출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유출은 피델리티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피델리티 고객관리 제대로 안 하나요? 이어서는 오늘도 분석 및 동향, 긍정적인 동향 및 분석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으로 알려진 리버파이낸셜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은 총 7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보유량은 연간 15만 개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유통량의 3.3%에 해당하며 이 중에 절반을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10%가 향후 18개월 동안 총 10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그 매수 지금부터 해주면 안 되겠니? 다음으로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열광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동성이, 유동성이가 아무래도 4분기부터 지대로 기지개를 켜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얼비전TV의 제미코츠 분석가,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은 9월에 지지부진한 모습, 반면에 4분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됐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4분기 랠리를 준비하는 신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것이 터지지만 않는다라면 비트코인이 4분기 때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또 다른 분석가 역시 글로벌 통화 공급이 전고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락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4분기 때부터 한번 지켜봐라.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동성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원래 유동성이 풀리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려야 반응이 온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유동성 증가와 함께 4분기부터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두 팔을 벌려가지고 환영했다가 가격이 바로 따라와주지 못하자 이에 실망한 것인지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헤지 같은 경우는 숏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안에 5만 달러 아래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숏 포지션을 열었다. 이 자식 이거 누가 청산 좀 시켜주세요. 이어서는 유명 분석가 CJ 같은 경우 비트코인 월봉 RSI를 분석한 결과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장기 강세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강세장 동안 불장 동안에 RSI가 70 위에서 논다. 과매수 영역에서 계속해서 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70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강세장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냐? 58.34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석가 역시 4분기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점쳤었던 BW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메가폰 패턴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돌파에 실패하자 어떻게 됩니까? 패턴의 바닥 구간인 46,000달러대까지 떨어져가지고 해당 지지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한 상황. 크립토 권태 기고자 에지에시 같은 경우는 전체 비트코인 홀더들의 미실현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비트코인 UTXO를 살펴봤더니 지난 6월 99%에서 지금 9월 68.5%까지 떡락을 했다. 자, 근데 68.5%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도 68.5%대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반등한 적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반등 가지야라고 외쳤으나 아직까지는 고요 속에서 메아리만 울릴 뿐. 그리고 이어서 타이르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비록 9월 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이번 달에 금리 인하와 거시경제 이벤트 등으로 통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모두의 기대를 깨고 6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장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오늘도 미국 증시와 완벽한 커플링 둘이 꼭 끌어안고
물귀신 마냥 동반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 자식들아. 무슨 지네가 진짜 커플인 줄 알고 있어. 자, 다음으로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부터 와리가리 치다가 48,000달러까지 개떡락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저점 뭉개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때 후에서야 상승 및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분석이 없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픈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현물 ETF에서는 그닥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150만 달러가 빠져나갔었고 블랙록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으며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올해 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전고를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 플랫폼 디라이브의 설립자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전고를 뚫을 가능성 올해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더리움 옵션 시장에서도 연말 신고점 달성 확률을 10%로 점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역전 드라마를 펼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여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더리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해당 조건들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1월에서 트럼프가 잡아주고 연준이 그때까지 금리를 많이 내린 다음에 돈을 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 유종의 미를 오래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 이더리움 최근에 지지 구간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꼬리매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100달러까지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 떨어질 거 그냥 화끈하게 찍고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그래도 도움되셨다면은 암호화폐 시장만큼이나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제 채널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